3월 8일 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멈출 것 같지 않은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 디커플링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느덧 1960포인트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2000포인트가 눈에 보이고요. 2000포인트가 가면 2100포인트가 갈 것처럼만 느껴지는 상황인데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다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직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많다 그러면은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지금 시장은 좀 과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세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유가의 반등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만큼 이제 뒷받침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우리나라 지수 1990포인트 1900포인트 중반대에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자리를 회복시켜 놓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좀 지지를 받아주고 비벼주면서 단기간에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라기보다가는 여전히 고점대는 낮아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121선이 부딪혀 있는 자리인 만큼 시장에서 매물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승하기보다가는요, 이 자리를 조금 더 다져가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시장 그리고 그 전날 미국 시장 보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시장 보고 오늘 아침 시장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도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지표도 적당하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하지도 않는 지표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에 압박을 받기보다가는 지속적인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고용지표 호조, 연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임금 하락이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FRB는 상황을 지켜볼 전망이다 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지난주였죠, 유가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유가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고요. 이런 소식을 가지고 월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올랐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근데 국내 증시 역시나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은 단기간의 상승과 그리고 또한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었어요. 똑같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하더라도 지수의 힘은 좀 둔화되는,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만은 기관들이었죠, 투신권에서 매도 역시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투신 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러면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이제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투신이 매도를 조금만 줄여준다 그러면 시장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힘을 빼고 돌아서 버리면요, 그 힘은 훨씬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투신권에서 매도세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 셀트리온에서 800억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매도가 나가면서 제약주들의 순간적인 약세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셀트리온
이온이 여기서 받쳐주는 거냐 받쳐주지 못하는 거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본다 그러면 지난주에 급등했던 셀트리온의 모습이 좀 비정상적이었죠. 그렇게 보면 어제 하락은 좀 무리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떨어지려면 혼자 떨어지라는 겁니다. 괜히 제약주도 바이오주 같이 덩달아 떨어지지 말고 올라갈 때 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떨어질 때는 그냥 혼자 떨어지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 영향들이죠. 조금 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원화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비차익 통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매수세가 많이 둔화가 되었죠. 비차익 매수는 뭡니까? 바스켓 매수라고 해가지고 15종목 이상 시장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어떻게 썼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매수가 들어왔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힘이 좀 약해졌다. 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되었다. 가격의 매력을 통해서 올라왔었다 그러면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 국제유가 회복, 중국 전인대 기대감.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였으는 또한 전인대였죠. 전인대에서 중국의 5년 성장률을 6.5%에서 7%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목표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유동적인 유연하게 시장에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저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제 철강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하고 중국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어제 전인대 하고 난 뒤에 중국 시장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매파적인 발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아닌데 지금 시장을 느끼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래요. 여기에서 부양책이나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와야 되는 부양책 카드는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 어마어마한 카드가 나와야만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프로그램 순매수를 이어갔다. 하지만 기간의 차익 물량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중국 정부 전인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6.5에서 7% 앞으로 5년간 평균 6.5% 이상을 유지하기로 밝혔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시장에서 나타내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일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고 이 10일 유럽 중앙 유럽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요. BOJ도 있고 다음 주 FOMC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힘이 붙이는 상황이죠. 한 단계 올려줬고 하방 경직이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익 물량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또한 지금 증시를 살려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잖아. 삼성전자.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어디에 매수가 걸려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시황방송만은 좀 듣고 제 이야기 설명 좀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시장이 보일 겁니다. 오늘 또 보세요. 보합권에서 2만주 걸려있죠. 어제도 보합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제 있었잖아. 어제 보합권에다. 어제 보합에다 있었죠. 오늘 또 있었다고. 저거 자사주 매수 물량인데요. 저거 계속 있는 상황인데 저거 있다가 이제 한번 무너지면 아래를 부러집니다. 어제 같은 게 위로 가서 살려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장을 철강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철강 금융 좋다 이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삼성전자에서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동차는 지금 조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글로벌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연기금의 매도 물량, 투신의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 물량이 있었고요. 수급 보십시오. 자사주 말고는 없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다 차익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특별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요. 외국인도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은 강도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코스피 특징주 롯데그룹이었습니다. 역시나 신동빈이 이겼습니다.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겼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롯데쇼핑, 롯데제가 특히 롯데제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이다, 액면 분할이다 해가지고 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동부건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기업 매각 추진한다. 요즘 건설주들 여러가지 이슈가 있죠. 어제 동부건설 그리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이 나왔던 상황들이었고요. 현대건설 일학구 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었고요. 요즘 많이 좀 주눅들어 있는 것들이 올라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선주도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철강주들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에 금융주들 좋았습니다. 은행주들, 증권주들. 자, 두산인프라고 공작기계 사업 매각 밥캐 상장 후 재무 리스크 완화했다라는 소식에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해줬습니다. 키움증권지 6% 상승했었는데요. 신규 계좌 증가, 비대면 계좌 개설로 점유율 1위 지속할 것이다. 왜 그래요? 비대면 계좌라 그랬습니다. 키움증권은요, 얘들은 보면은 오프라인에 없잖아, 영업소가 많이. 그쵸? 그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비대면 했을 때에 요즘 은행 가서 다 계좌를 만들지만 비대면을 통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우기술이나 다우데이터, 다우그룹주도 같이 봐야 되겠죠. 왜? 키움증권이 다우그룹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제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주식수 확대를 위해 가지고 5천에서 500원 액면 분할을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액면 분할하면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0만원 하던 거 10만원은 줄인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하던 거 10만원 줄이면 싸 보인다라는 착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의 물량이 늘어나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주식수가 확대가 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 조금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했습니다. 삼성전자 왜 안 해요? 나는 황제주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집안입니다.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삼성전자요. 만약에 액면 분할하면 지금 10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 1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200만원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액면 분할 안 합니다. 자, 코스닥 0.24% 하락했는데요. 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그 자리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다 그랬습니다. 올라왔던데 뭐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으니까 매도 물량 나오고 숨고르기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이 자리를 이제는 단기 박스권 라인으로 또 보셔야 됩니다. 그냥 돌판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고요. 어제 셀트리온 저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잘 버텼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0.2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버티고 있었고요.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이 양호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버틴 흐름들을 보여준 겁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왔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셀트리온에 쏠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하락폭을 막 키웠어요. 그런데 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보호권을 크게 이탈은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고가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니 셀트리온은 떨어지니까 코미팜, 바이오메드 등 해가지고 또 바이오주도 좀 약세의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떨어질 거면 혼자 떨어져라. 달고 떨어지지 말고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달고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달고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 제약주는요, 이제 옥석 가르기 나옵니다. 요거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셀트리온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요, 예전처럼 테마로 이제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테마로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이제 지났어요.
2차적인 흐름이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영향을 초반 조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제 종목들마다 다른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 체크해야 되는 거는요. 시장 전체에서 순환매가 아니고 바이오 제약 종목에서 차별화가 나타난다. 차별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옥석 가리기가 나와준다라는 거. 제 가치에 따른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는 거. 네.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주들, 네, 제약주들 저는 접근할 겁니다. 자, 셀트리온의 외국약 기관의 매도 물량 한꺼번에 쏟아지면 장중 6% 이상 하락했다. 바이오 업종도 동반 약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초반에 역시나 상승했다가 차익 물량 나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오늘 어제 보합 자리까지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뭐 많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단지 초반에 반등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을 내려오는 것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징주로 쓰는 카카오, O2O 서비스 본격화로 성장 부각 전망이다. 바이오니아, 젠바디아 지카 바이러스 진단 ODM 공급 계약 지난주 나왔던 이야기였죠. 그리고 황산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50, 그리고 웰크론, 그리고 크레넨 사이언스 등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뒤로 가면서 힘이 좀 많이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타이어 계열이죠. 아트라 VX 4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진 상패에 들어간대요. 자진 상패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천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자진 상패 들어간다. 그냥 내가 여기서 더러워서 상장 안 시켜놓을래. 이 말인 겁니다. 아트라 BX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꾸 기업에서는 니네들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잉여금 많으니까 그거 갖고 배당해라. 주주환원 정책 펼쳐라. 자꾸 그러죠. 자꾸 개인세이 들어가죠. 막 그러니까 주가 안 올라간다 그러지. 이거 뭐하러 상장해놓냐. 그냥 자진 상패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 받을 것도 없고 됐고 그냥 우리가 상장 안 하고 상패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계속 기업을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패는요, 나쁜 상패, 좋은 상패다라고 하기는 또 그래요. 예전에 그랬잖아. 중국, 차이나 업체들 자진 상패에서 갔잖아요. 예전에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진 상패가 주가에 좋다 나쁘다 하기는 그렇지만 우선은 상장시켜 놓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진 상패 가지고 간다. 이거는 주주들을 가지고 있으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 5만 원 산다 그랬잖아. 그럼 5만 원에 거래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IM텍, 미국 오르소 센서와 센서 무선 충전 공동 개발 본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또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업종들이었고요. 그 외에는 좀 차익 물량도 또 나오고 또 종목들마다의 조금 내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 좀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참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장중에 좀 내려가더라도 종가에 또 그렇게 구역구역 올려가지고 17,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뉴욕 증시 국제유가 급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국제유가 어제 5% 강세였어요. 자꾸 기름값 오르면 곤란하죠. 네. 기름 자꾸 가로 오르면 힘들어. 나 기름값 좀 싸졌다 하고 좋아했는데, 네,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름값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해요. 이제 재고 둔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기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수요가 늘어나서 기름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기름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감산이다, 동결이다, 재고 증가 둔화의 급등이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기름값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IT주 어제 좀 약세를 보였고요. 특별한 경제 지표 없었던 상황에서 유가의 안정, 경제 지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라는 거. 물가 상승 정말 약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발 이슈가 또 금리 인상 신중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국제유권 석유 수출 기구 오펙 회원국들의 유가 목표를 50달러 수준을 원하고 있다. 10일 22 통화 정책회의 결정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국채 매입 확대에 내놓을 전망인데 어제 유럽은 좀 약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장이 시작하고 하락폭 좀 줄이긴 줄여서 끝났습니다. 어제 유럽이 하락했던 것은 뭐 지표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ECB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 좀 약세를 보여줬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포인트,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와 강도, 멈출 것 같지 않은 랠리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와 강도,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와 강도인데요. 지속적인 매수는 들어오는데 매수의 강도가 이제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이거 외국인이 조금 돌아서는 순간 우리 시장은요, 깜짝 놀랄 만큼의 하락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그나마 외국인들 쪽에서 자금들이 뭐 급격하게 이탈되기보다는,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멈출 것 같지 않은 랠리입니다.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했던 1960포인트, 진짜 이 자리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196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던, 이제 올라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네, 항상 그렇죠. 종목별 순환매입니다. 뭐 처음에 움직였던 것도 주춤하고요. 이제 뒤에 것도 움직이죠. 자동차주도 주춤하고 화학주 이제 좀 많이 주춤하죠. 오늘 기름값 올랐다 해가지고 화학주도 많이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차익 물량 나오겠죠. 철강주도 아침에 좀 뜨겠죠. 어제 정말 그나마 막판에 강하게 올라가더라고. 뜨겠지만 이제 차익 물량 또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약주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제약주 중에서도 이제 억수가리게 나가줘야 됩니다. 유가의 급등과 반응의 둔화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원달러 환율 변동성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주요 정책 이벤트에 주목을 하세요. 20일 금통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BOJ 그리고 FMC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춘 3월 꽃이 피는 3월이냐, 꽃샘추위가 오는 거냐. 여기서 지수 좀 떨어져 보십시오. 지금 밖에는 이제 벚꽃 피려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네, 꽃샘추위가 온다, 찬바람이 분다, 이런 기사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어디 갔지? 네. 없어졌어. 그럼 여기 투자정보의 홈페이지 가시면요, 제가 뭐 아침 시황도 있고 여기 투자 포인트에 보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슈들 있고, 그리고 특징 이슈에 보시면요, 지금 나와 있는 주요적인 뉴스들 있죠. 기사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것들 다 올려놨거든요. 이건 제가 아침 시황 방송에 따로 안 합니다. 네, 있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홈페이지 가면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어제 특징적 뉴스들 있죠. 특징적 뉴스들, 구제역 관련주 어제 왜 움직였다, 그리고 종목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뭐 공시도 있을 거고, 뭐 국선당 막걸리 많이 드세요. 위암세포 억제 효능 발견, 우리 점심때 막걸리 한잔 할랍니다. 자, 호텔신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이야기도 있었고, 알바집스 등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애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홈페이지 알죠? 어디 있는지. 어디 있기? 인터넷 들어가면 있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꼭 보시고, 제가 따로 브리핑 안 해드립니다. 이것까지 브리핑 해드릴 시간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아침 시황 보고요. 오늘 아침에는 뭐 두 개, 한 개는 우선은 보안 관련주가 되겠죠.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이니텍, 그리고 뭐 K사인, 걔 누구야 등 해가지고 오늘 우선 이스트 소프트가 제일 대장주로 갈 거예요. 오늘 보안 관련주 아침에 급격하게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여기 좀 파동들이 나올 거예요. 참고하고 오늘 장 시작하시면 되겠고,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을 거니까,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좀 중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침 시황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